요즘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자 AI 붐의 중심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로 불리는 한 사람, 바로 젠슨 왕입니다. 젠슨 왕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어릴 땐 미국에서 차별도 겪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 처음 창업했을 땐 회사가 망할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업을 만든 인물이 됐죠. 오늘은 무엇이 그를 이토록 성공하게 만들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인 젠슨 왕은 현재 AI 인프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젠슨은 1963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나 타이난 섬에서 자랐는데 그의 인터뷰 내용과 엔비디아 공식 리더십 프로필 등 참고 자료를 살펴보면 젠슨의 부모가 이미 미국 유학 경험이 있어서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엔 부모 없이 젠슨 왕과 그의 형만 젠슨 왕이 10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보내져요. 그래서 미국 켄터키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네이다 침례교 학교라는 곳에 다니게 되는데 이게 아직도 있거든요. 일종의 농촌 기숙학교인데 젠슨 왕의 부모는 처음 괜찮은 학교인 줄 알고 보냅니다. 근데 여기가 당시 문제 청소년들이 가는 학교였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상당히 빡센 환경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후에 일종의 소년원 같은 곳이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때 젠슨은 살아남는 법을 크게 배웁니다. 그 빡셌던 기숙학교 덕분에 오리건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환경에 엄청 잘 적응해요. 학교 다니면서 식당에 설거지와 서빙도 했었고 학업도 미친듯이 열심히 했죠. 이후 오리건 주립대에 진학하여 전기공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여기서 같이 공부하던 첫사랑 로리 밀스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요. 당시 젠슨이 30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회사 CEO가 되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둘은 결혼하게 되고 이후에 엔비디아를 함께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젠슨은 대학원 졸업 후 AMD에서 CPU를 설계했던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잠시 CPU에 대해 조직으로 빗대어 설명드리자면 총괄 매니저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하면서 복잡한 판단까지 하는 빠른 문제 해결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속도는 빠르나 여러 단순 작업을 많이는 못합니다. 반면 뒤에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GPU는 회사의 대규모 작업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같은 일을 동시에 반복 수행하면서 병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계산, 그래픽 처리 등에 적합하거든요. 특히 AI 연산에 특화되어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젠슨은 당시 CPU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지만 그래픽처럼 동시에 많은 계산이 필요한 곳엔 CPU가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래픽이 컴퓨팅의 핵심이 될 거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LSI 로직으로 이직하여 서버 쪽 다양한 고객사들과 일하며 그래픽 가속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때마침 1990년대 초반 시기가 둠, 퀘이크 같은 3D 게임이 등장하면서 PC 게임이 2D에서 3D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CPU로 3D를 처리하면 프레임이 끊기면서 안정적이지 못했죠. 젠슨은 당시 이 지점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LSI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엔지니어 2명과 함께 1993년 엔비디아를 창업하게 됩니다. 당시 계획을 짜던 유명한 장소가 젠슨이 학창시절 일했던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렇게 엔비디아의 시작은 1993년 그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엔비디아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어요. 엔비디아의 첫 제품으로 NV1이라는 제품을 선보이는데 그 당시 업계에서 쓰던 표준 기술 방식을 쓰지 않고 엔비디아만의 독자 방식을 사용했어요. 당시 스타트업으로서 시장 표준보단 기술적으로 멋진 걸 보여주고자 했던 게 결국 오판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 자금 상태가 안 좋아지게 돼요. 이후 두 번째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 세가는 차세대 콘솔인 드림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당시 콘솔 전쟁은 소니, 닌텐도, 세가 이 3파전이었는데 당시 세가는 새로운 3D 성능을 원했고 엔비디아가 운 좋게 그래픽칩 공급사 후보가 됩니다. 근데 당시 기술 아키텍처 충돌 문제와 엔비디아가 신생 회사다 보니
세가 입장에선 검증되지 않은 회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최종 계약까지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사실상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되고 회사가 붕괴 직전까지 가요. 당시 젠슨은 이대로 가면 회사가 끝난다고 인정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엔비디아에게 갑자기 구원자가 나타나요. 세가의 쇼이치로 이리마자리라는 사람인데 젠슨의 비전을 믿고 500만 달러를 투자해주게 됩니다. 지극히 그의 기술력은 신뢰하였기 때문에 당장 세가 측에서 얻는 이익이 없다고 해도 미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내린 결정이었죠. 결국 엔비디아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 투자금이 엔비디아에게 파산을 막을 짧은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 시기에 다음 칩을 설계할 수 있게 됐어요. 급한 대로 급한 불은 껐지만 하지만 당시 이미 회사는 기울어가고 있었던 상황이라 몇 개월 뒤면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그 상황에서 내놓은 리바 128이 다행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엔비디아는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가까스로 파산을 모면했던 엔비디아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지포스 256을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GPU라는 개념을 시장에 선보여요. 이를 통해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그래픽카드 회사가 아닌 연산 플랫폼 회사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지포스 256 출시 이후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며 성장해 나가던 엔비디아는 2006년에 CUDA라는 걸 공개하게 되는데 이게 6년 뒤 엔비디아를 다른 회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GPU를 그래픽카드에서 범용 슈퍼컴퓨터로 바꿔준 소프트웨어인데 출시 당시에는 게임 회사가 왜 슈퍼컴퓨터를 흉내냈냐고 조롱받았거든요. 젠슨은 당시에 GPU를 그림 그리는 칩이 아닌 수천 개의 작은 계산기를 동시에 돌리는 기계, 즉 병렬용 컴퓨터 엔진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당시 젠슨의 판단은 정확히 맞게 돼요. AI 연구자들까지 딥러닝에서 GPU의 중요성을 크게 공감하게 됐었죠. 이때부터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AI 인프라 회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후 AI 인프라 회사로 성장해오던 엔비디아는 2022년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되면서 인프라 왕이 되어버리게 돼요. 이 챗GPT AI가 돌아가게 된 게 엔비디아의 GPU H100이었거든요. 이때부터 H100은 품귀 현상을 일으키며 엔비디아의 매출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AI가 폭발하게 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GPU를 사들이고 엔비디아는 인프라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만약 누가 왜 하필 엔비디아가 중심에 서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999년에 이미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젠슨 황은 당시부터 GPU라는 말을 통해 그래픽카드의 정의부터 바꿔버렸고 단순 부품이 아닌 플랫폼으로 만들어왔죠. 이건 단지 단기 수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었던 거죠. 당장 돈만 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컴퓨팅이 흘러갈 방향에 베팅한 선택이었죠. 또한 숱한 실패를 겪으며 여러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결국 그는 트렌드만을 쫓기보단 핵심인 연산 구조를 따라갔죠. 그래서 AI가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운 좋게 기회를 잡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둔 사람이었던 거죠. 즉 젠슨 황은 미래를 맞춘 사람이 아닌 미래가 오면 자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젠슨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